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CLPS 관련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인투이티브 머신이랑 파이어플라이가 온갖 페이로드를 싣고 이제 달에 착륙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CLPS가 물건을 이렇게 잔뜩 실어서 달로 왔습니다. 그러면 달에 그런 페이로드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달 표면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공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서피스 오퍼레이션스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레드와이어가 좀 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더스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요거 들으시고요. 편하게 듣고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이건 좀 그런데?' 그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저한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5 년도 6월, 이거 4월 아니에요. 6 월이에요, 6 월. 6월 달에 나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어떤 승인을 했냐면, 자, 지금 달이랑 화성에다가 선진의 커팅 엣지 최첨단 제조 기술을 하는데, 어떤 제조 기술이냐? 빌딩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기지를 짓고 하는 요런 거겠죠. 땅을 좀 고르게 하고. 요런 것들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레드와이어한테 했어요. 그다음에 12.9 밀리언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나사한테 수주를 받고 했던 프로젝트가 메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레드와이어에서 보여준 사진은 요겁니다. 자, 땅을 좀 깔끔하게 좀 닦고요. 뭐 우리 월면차 있지 않습니까? 월면차가 이런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다니면 자빠지겠죠. 그러니까 LTV로 좀 도로를 좀 깨끗하게 닦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거운 구조물들을 안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땅을 좀 지형을 안정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날라올 이런 그런 뭐 자갈이라든가 돌 같은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이 범스라고 하는데, 뚝을 좀 만드는 거, 요런 것들, 여기 이런 거 보이죠? 여기 요렇게? 요런 것들을 만드는 게 주로 이제 메이슨 프로젝트의 주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가 3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몇 달 전에, 2달 전에 딱 종료가 됐는데, 잘 성공적으로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를 받았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 이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가 뭐냐? 자, 한글말로 상세 설계 검토입니다. 이거를 먼저 바로 받는 건 아니라 예비 설계 검토라고 하는 preliminary 디자인 리뷰를 받습니다. 요거를 받고 나서 이게 CDR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CDR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기술 성숙도 테크놀로지 테크닉 리디니스 레벨이라고 하는데, TRL 요거 6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메이슨 프로젝트에서 구성이 됐던 설계를 했던 이 장비를 가지고, 왜 화면이 갑자기 늘어나? 자, 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로 하자. 지금 아르테미스 2에서는 달을 한 바퀴만 돌고 왔잖아요. 근데 3랑 4에서는 우주인들이 내릴 겁니다. 다른 뭐 페이로드도 내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제 뭐 인류가 달에서 본격적으로 뭔가를 짓기 시작하기 전에 이 메이슨 프로젝트에 쓰였던 이 장비들을 가지고 먼저 사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땅을 고르게 골라 놓고 고르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착륙 지점도 좀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앞으로 아르테미스 3, 4에서 좀 구체화가 되면서 뉴스가 나올 텐데, 이 우주 기업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레드와이어의 주가도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요런 뉴스들이 앞으로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금 우리가 투자를 해 놓으면 좀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 마르션 매뉴팩처링 테크놀로지라고도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나사는 달에 지금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화성까지 나아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이지만 이게 잘 되면 이 레드와이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화성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까지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메이스는 총 3 가지의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레이더, 두 번째가 컴팩터, 세 번째가 마이크로웨이브 방사기 에미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결국 하는 역할은 뭐냐? 제가 실제로 얘네들 사진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있고, 요 세 개로 할 수 있는 게 길레고, 어떤 무거운 물건 세울 때 땅을 좀 딱 고르게 해 놓고, 뚝이라고 했죠 제가. 뚝을 좀 세워 놓고, 랜딩 패드,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인투이티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땅이 고르지 못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빠졌죠, 옆으로. 그래서 이게 탕 착륙 패드, 우리 그 스페이스X 또 누굽니까?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이죠. 블루 오리진이 휴먼 랜딩쉽, 사람 태우고 로켓을 직접 달에 착륙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땅이 이렇게 고르지 못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미리 가서 달 표면에 착륙 지점을 좀 평탄하게 만들어 놓는다. 요런 것들도 그 메이슨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흙에 거친 레골리스 있죠. 레골리스라고 합니다. 닭의 달의 흙을, 뭐 자갈도 있고 뭐 큰 바위도 있겠지만 요런 것들을 다 잘게 부숴요. 부시거나 아니면 무거운 좀 큰 돌들은 좀 옆으로 치워. 요런 것들을 하는 역할 하는 게 이 그레이더다. 두 번째가 뭐냐면 컴팩터입니다. 요즘 이게 좀 어느 정도 달 표면이 정리가 되면 이거를 꽉 눌러 주는 역할을 해요. 밀도를 좀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컴팩터가 하는 역할이고, 이 컴팩터와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것도 있어요. 더스트 미티게이션이라고 해서 먼지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먼 랜딩쉽 같은 것들이 달에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인투이티브 머신의 달 착륙선 있죠. 요런 것들이 달 표면에 착륙을 할 때 이 엔진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 그다음에 그 거센 바람에 이 달 표면의 자갈과 흙과 이런 것들이 날립니다. 이게 날리게 되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날아가서 부딪히면 이거 박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야 유 유영을 하고 있던 우주인한테 날아가면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더스트 미티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달에 흙을 좀 고르게 아니면 좀 압력을 줘서 좀 이게 밀집도를 높여 놓는다. 요런 더스트 미티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런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정말 튼튼하게 그런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 마이크로웨이브 에미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레이더든 컴팩터든 이 마이크로웨이브 에미터든 많은 전기를 소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콘텐츠에서는 이제 이 요런 그 뭐 서피스 오퍼레이션 관련된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요 세 번째 콘텐츠에서는 제가 이 파워 제너레이션 관련된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전력원이 세팅이 되어야 메이슨 요런 것들도 좀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요 전력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 에미터 잠깐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땅을 좀 굳게 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형식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웨이브 에미터와 이 사이드 스페이스가 현재 특허를 내고 있는 레이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는 확실하게 좀 특징이 갈려요. 에너지 효율, 정밀도, 공정 속도 요런 게 좀 많이 좀 갈리는데, 일단은 그 정밀도를 먼저 보면 얘는 정밀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대신에 넓은 면적을 한 번에 굳히는 데 유리해요. 그래서 이 달 표면을 처음에 고르게 하는 데는 레이저 방식보다는 마이크로웨이브 에미터가 조금 더 적합하다. 그다음에 조금 더 좀 더 정밀한 그런 구조물을 제작할 때는 레이저 방식의 그 3D 프린터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에미터 뭔가를 좀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이슨 프로젝트에서 만든 이 컴팩터, 그레이더, 그다음에 이 에미터가 사실은 이 레드와이어가 최초로 3D 프린팅을 시연을 한 기업이거든요. 일단 뭐 레골리스를 가지고 달의 흙을 가지고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우주 환경에서 3D 프린터를 오퍼레이션 한 최초의 기업이 레드와이어인데, 요런 그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레드와이어가 이 메이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금 그 완수를 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메이슨에서는 달에 흙을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이드 스페이스도 뭐 어떤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뭔가 지구에서 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달에 있는 흙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물질을 섞지 않고 달에 있는 100%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컨셉이 뭐냐면 in situation, 리소스,
Utilization 줄여서 ISR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 자원 활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방식들 모두 ISRU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근데 사이더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를 지구에서 가져와서 폴리머를 레골리스랑 섞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인 ISRU가 앞으로 달을 개발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달에서 만들면 효율적이겠죠. 요거를 지금 표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지금 레드 와이어가 그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다른 레이저 방식은 지금 사이드 스페이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이 레골리스 폴리머 3D 프린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달에서 레골리스와 그다음에 지구에서 가져간 폴리머를 섞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특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나사가 케네디 우주센터랑 함께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레골리스 폴리머 3D 프린팅 시스템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사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면 이 지금 레골리스 폴리머 3D 프린팅이라는 이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가 지금 이 사이더스랑 어떤 거 이거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딱 나오고요. 여기 베네핏이 뭐냐면 우리 지금 나오죠. ISRU in Situation Resource Utilization 현지 자원 활용. 현재는 이제 뭐 레골리스를 인제 뭐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뭐 합니까? 레골리스에 굉장히 많은 그런 금속들이 들어 있대요. 그렇게 된다면 이 레골리스를 어떻게 좀 녹여서 여기서 뭔가 메탈릭 머티리얼을 뽑아내서 달에서도 뭔가 좀 재련을 하거나 정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베네핏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현지에서 자원을 다 조달한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것들을 지구로부터 가져갈 필요가 없어진다.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ISRU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사이더스는 폴리머 믹스처를 사용해 갖고 3D 프린팅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쉐입의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얘기를 나사에서도 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사이더스가 나사랑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와 이거 뭐야?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지? 화면이 이렇게 커진 거였구나. 잠시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런치패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H의 휴먼 랜딩십을 위한 런치패드도 필요하고 이런 달 착륙선을 위한 랜딩 사이트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나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삭맨이 2026 년부터 2036 년까지 달 착륙선에 착륙할 이 횟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린다고 했는데 이거 필요할 것 같죠?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solidified regolith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흙을 조금 더 탄탄하게 딱딱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LTV 도로, 런치패드 이런 그다음에 구조물의 지지층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종국에는 나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런치패드 보이죠? 이제 눈에 보이죠? 이렇게 이 뚝도 보이십니까? 범스라고 하는 이거 지금 그 레드와이어에 메이슨이 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CLPS를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 드렸던 그림인데 지금은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착륙 패드 보이고 이런 구조물들의 밑에 튼튼하게 해줄 이렇게 땅을 지지해 줄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이 도로 뭐 여기는 뭐 도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도로들도 이렇게 메이슨에서 할 거고 이렇게 구조물들의 주변에 번스를 좀 이렇게 뚝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좀 보호하는 고런 역할까지 지금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보면 아마 이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나사에서 어떤 걸 연구를 하냐. 지금 우리가 인투이티브 머신이든 파이어플라이든 달 착륙선이 달에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들이 그냥 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달 착륙선 밑에 카메라를 달아 놔요. 카메라를 달아 놓고
얘가 달에 실제적으로 달 착륙선에 착륙을 할 때 이 달의 표면에서 어떤 것들이 날아가고 이 달의 표면은 얼마 정도가 깎이고 요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어떤 나중에 로켓트가 착륙을 할 때 달의 그 표면이 파이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의 표면을 깎는 것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제 설명을 해 주고 있지만 자 레골리스가 equipment failure를 야기할 수 있다. 장비들의 고장을 야기를 할 수가 있다. 왜? 이 그 로켓에서 나오는 그런 화염 그런 것들이 막 이제 dangerous projectile 그러니까 위험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갈도 튀고 그다음에 뭐 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health impact on astronaut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실 나사는 예전부터 그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메이슨 프로젝트가 3월 31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숙도 6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메이슨 나오죠. 이거 지금 우주기술개발국인가 거기서 인제 얘기 나온 건데 자 STMD 나오죠. 우주기술미션국입니다. 여기서 주도로 누구한테 레드와이어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메이슨 프로젝트는 2026 년도 3월 31일 날 끝났고 오거나이션 네이션 그러니까 주 계약자는 레드와이어 달랑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끝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요 사진부터 볼 게 아니라 여길 봐야 됩니다. 이 지금 레드와이어가 한 메이슨 프로젝트가 "기술 개발 7 번에 해당한다."라고 13 번과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테크놀로지 매추리티 그러니까 기술 성숙도가 이 메이슨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4 단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종료가 된 빨간색은 6 단계에서 끝났다. 그래서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남은 게 뭐냐 그러면 기술 성숙도 7, 8, 9가 남았는데 이거는 데모 앤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랑 좀 비슷한 환경에서 요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든가 아니면 정말 우주로 싣고 가서 테스트를 해 보든가 요런 단계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요 지금 나사 기술 분류표 요 화면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테크놀로지 엑소노미라고 하는데 요거 지금 7 단계에는 뭐냐면 exploration destination system 그러니까 달이든 화성이든 거기에 착륙을 해서 뭔가 필요한 기술들을 TX7 번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번 말고 또 13 번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테스트 앤 서피스 시스템 이렇게 해서 지금 13 번에도 해당이 되는데 7 번과 13 번에 해당하는 이 프로젝트 메이슨을 레드와이어가 제대로 수행을 했고 지금 현재 끝났으며 CDR6까지 완성이 됐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주에 싣고 가든지 해서 7, 8, 9 요거 할 거야라는 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여기까지일 텐데 레드와이어가 그 뭐야 엣지 오토노미를 인수를 하고 나서 일단 방산 쪽에서도 그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드론 쪽이죠. 드론 쪽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레드와이어 요런 쪽 그러니까 서피스 오퍼레이션 관련해서도 요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달에 갈 굉장히 일이 점점점 늘어날 텐데 요거를 위한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드와이어와 사이더스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것들의 전기를 공급할 파워 제너레이션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